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환자 여러분. 평소보다 제 표정이 조금 더 밝죠. 오늘 타는 차가 조금 비범한 차입니다. 바로 페라리 296 GTS죠. 방금 뚜껑 닫는 거 보셨죠?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고요. 바로 고속도로를 달릴 거라서 닫았거든요. 조금 있다가 국도로 빠지면 열고 달려볼게요. 일단 출발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고속도로 본선 합류. 여러분, 그 페라리는 운전과 관련된 중요한 버튼들을 다 스티어링 휠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깜빡이도 여기 3시 9시 방향에 달려있고요. 이게 한번 적응하고 나면 되게 편하거든요. 지금 중간중간 약간 노면 상태 안 좋은 데를 밟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노면의 요철이 지금 1mm 꺼졌는지 3mm 솟았는지를 엉덩이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딱딱해요. 그 서울시내 이런데 길 안 좋은 데는 정말 우당탕탕 하거든요.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오히려 승차감이 좋아집니다. 속도 느려지니까 더 우당탕탕 하는 거 봐요. 예전에 제가 296 GTB 타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GTS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휠 베이스가 엄청나게 짧거든요. 거의 뭐 액센트급 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발을 쭉 뻗으면 왼발 있는 데 있죠, 앞바퀴 있는 쪽, 그게 이 캐빈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앉으면 다른 차들 같았으면 왼쪽 발을 조금 차 바깥쪽으로 뻗고 풋레스트 있는 자리 있죠, 거기가 휠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좀 안쪽으로 넣어서 다소곳이 앉게 되는 게 있어요. 탔다 내렸다 할 때 조금 힘들 정도로 차가 극단적으로 낮죠.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정말 속도 다 줄이고 시속 한 2, 3? 그 정도로 살짝 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비싼 귀하신 몸 앞에 입술 긁어먹거든요. 사이드 미러에 비춰지는 저 리어 팬더 흡기구 있죠, 그게 플룩플룩 튀어나와 있으니까 내가 좀 특별한 차를 타고 있구나, 저기로 들어간 바람이 엄청난 엔진을 돌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죠. 제가 지금 단순히 그냥 고속도로 빠져나와가지고 램프 돌고 있을 뿐인데 왜 호들갑스럽게 표정을 막 이러고 있느냐? 핸들링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296 GTB 탈 때도 느꼈었던 건데, 이런 핸들링은 정말 다른 차에서 못 느껴봤던 수준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 다시 2차선 갑니다. 탁! 이 정도 앞머리 반응을 보여주는 차 없다니까요, 진짜. 운전대 제가 살짝 흔들어 보잖아요. 이게 고스란히 다 반영됩니다. 차의 고동으로 딜레이 없이. 이런 앞머리 헤드성을 봐도 그렇고요, 짧은 휠 베이스를 봐도 그렇고요, 미드십의 엔진 6기통 작은 엔진을 봐도 그렇고요, 엔진의 높이를 봐도 그렇고요, 296 GTB GTS는 정말 핸들링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구나. 맞다, 터널이다. 터널에서는 또 해야 되는 게 있죠. 자, 매뉴얼 모드로 놓고 마네트론 스위치를 스포츠에서 레이스로 놓고 시프트 다운, 6단 다운, 다운. 반응 봐, 다운. 자, 여러분, 국도니까요, 뚜껑을 다시 열어봅시다. 오, 바람. 자, 다시 가속. 이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는 실내로 바람이 많이 들이칠 걸로 예상하잖아요. 근데 296 GTS는요, 의외로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다닐 때 바람이 실내로 별로 안 들이칩니다. 서울 시내에서 특히 뭐 시속 100 이상 높여서 달릴 일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바람도 별로 들이치지 않으면서 정말 즐거울 것 같거든요. 지금 뒤에 디플렉터도 있고요. 여기 요거 올리면 되거든요. 요거 이렇게 띵 올리면 바람도 더 덜 들이치죠.
자, 그리고 GT-B 대비 이런 GTS가 더 좋은 점, 물론 뭐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엔진음도 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RPM 띄우면 여러분, 페라리가 원래 12기통 엔진을 메인으로 삼거든요. 그리고 뭐 F8 트리뷰토라거나 그런 아래급들은 또 8기통을 얹기도 하죠. 근데 얘는 6기통이에요. 페라리 정도 되면 기통수를 가지고 자기네 라인업의 계급을 나누기도 하는데, 6기통이라 그러면 되게 막내 같잖아요. 실제로 막내긴 합니다. 막내라고 해서 페라리가 운전자한테 주는 엔진음의 즐거움, 이 짜릿함, 과격함, 이런 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 6기통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겠죠. 페라리가 그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12기통이 가장 좋긴 해요, 감성적으로. 하지만 6기통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성적 충만함을 잃진 않았다. 6기통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를 맞물렸잖아요. 시스템 합산 출력이 830마력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평소에 보는 차들 중에 고성능 차라고 해도 800마력까지 높지는 않잖아요. 엔진만 해도 600마력 넘고요. 전기 모터만 해도 160마력이 넘잖아요. 그리고 6기통 터보 엔진의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는 터보렉마저도 전기 모터가 줄여주고요. 그렇다 보니 터보렉 같은 거 느낄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디폴트 세팅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왼쪽에 체커기 모양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시면 퍼포먼스로 넘어가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와, 그 다음에는 퀄리파잉 모드가 됩니다. 말 그대로 퀄리파잉, 서킷에서 어택할 때, 랩타임 잴 때 쓰는 퀄리파잉 모드가 있어요. 퍼포먼스 모드에다 놓고, 마네튜너 스위치는 레이스 모드에다 놓고 요러고 가야지. 예전에 제가 포르토피노 탈 때는 7단 DCT였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 차가 지금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8단 DCT라면 크루징할 때 고속에서 RPM을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고 연비 그래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8단 넣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은 다 8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토로 놓고 얌전히 달릴 때는 8단도 상당히 일찌감치 넣습니다. RPM을 그만큼 꾹꾹 낮춰요. 아무리 페라리라도 항상 왕 하고 달리진 않거든요. 오토 모드입니다. 여기에서 살짝 크루징 하다가 제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 보세요. 원래 제가 그동안 몰았던 다른 차들 같았으면 일반적으로 한 번 정도는 시프트 다운을 했을 법하거든요. 운전자가 지금 가속하고 싶어 하네? 토크가 부족하네? 한 단 낮춰야지 하고 RPM이 웅 띄우는 경우가 일반적인 반응인데, 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깊이 밟아야 그때서 시프트 다운을 합니다. 워낙 엔진 토크도 충분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전기 모터의 도움까지 받으니 시프트 다운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원래 물고 있던 단수를 유지하면서 토크발로 차를 밀어내요. 그렇게만 해도 내가 원하는 가속은 다 연출해 주거든요. 자, 다시 매뉴얼로 악기 연주해 봅시다. 1단도 들어가겠지? 지금 옆에 다른 기자분이 비웃고 계신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저희가 목적지 거의 다 와가거든요. 내리기 싫다. 나 오늘 이 차에서 잘까? 미친 것 같은데? 이 296 GTS 말고요, 또 다른 포르쉐의 또 딴 모델. 저 뭐라고? 오! 미친 것 같은데? 자, 이 로만 스파이더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두 대를 나란히 세워놔봤습니다. 이 미드십 페라리랑 프론트 미드십 페라리의 비율 차이 한눈에 보이시죠?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얘는 프론트 미드십이잖아요. 우리가 페라리라고 하면 보통 미드십 모델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아마. 근데 라인업들을 쭉 보시면 프론트 미드십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550, 575 그리고 812까지 이어지는 12기통 라인업도 그렇고요.
또 캘리포니아랑 포르토피노랑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업도 그렇고요. 보닛 엄청나게 길고 뒤에 데크는 되게 짧고 롱노즈 쇼테크의 정말 교과서적인 비율이죠. 이 샤크 노즈라는 표현은 정말 로마에 딱 떨어지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코 보세요. 코 진짜 상어코 같잖아요. 페라리를 비롯해서 다른 모델들과 차이, 요 라디에이터 패턴이죠. 이게 예전 1950년대 60년대 나왔던 클래식 페라리 모델들에서 따온 일종의 오마주거든요. 다른 데는 다 곡선이 넘실넘실 풍만풍만한데 여기만 이렇게 각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살짝 사진으로 봤을 때 어색해 보였습니다만 직접 보면 뭐 이런 거 느낄 겨를이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아름다워. 다른 페라리들은 보세요. 저 당장 옆에 서 있는 296만 해도 그렇습니다. 옆면에 흡기구도 있고 앞쪽에도 뭐 이런저런 그 바람 요리하는 요소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는데 얘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하잖아요. 그냥 일반 승용차 같아. 매끈해. 이것도 이 로마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저런 그 바람 요리를 통한 요소들을 통해서 랩 타임을 뭐 0.1초라도 줄이고 다운포스를 조금이라도 느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기보다 이렇게 매끈한 차체의 표현을 통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달리기 위한 조금 더 승용, 편안함에 치중한 그런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저기 달려있는 깜빡이는 페라리의 뭐 고집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스쿠데리아 페라리 방패도 그렇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매끈하죠. 보닛에 보시면 흔히 보통 뭐 파워돔이라고 부르는 저 가운데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실내로 가면 이어집니다. 저기 볼록한 게 뭔가 저 안에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실내를 넘어와서 저 가운데 센터 터널을 타고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두께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실내에서 보면 보여요? 저 보시죠? 이 센터 터널 타고 넘어가서 저 보닛 파워돔까지. 그죠? 그리고요, 지금 이 시승차의 컬러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검정색 같죠? 이거 검정색 아닙니다. 빛에 따라서 약간 그 반짝반짝 펄 많이 들어간 갈색으로도 보이거든요. 소프트 탑도 그래요. 이거 색깔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약간 뭐랄까요, 실크 같기도 하고 검정인데 빨간색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리어램프, 요즘 페라리들이 이렇게 일자로 자주 집어넣었죠. 예전에는 그 탄환이 날라와서 박혀있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일자로 바꿨습니다.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요. 성능이 지금 페라리니까 엔트리지 다른 브랜드 같았으면 거의 최상급에 위치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힌트들은 엉덩이에서 또 발견을 할 수 있죠. 머플러 양쪽에 2개씩, 그리고 그냥 단순히 빨라 보이려고 만든 가짜 디퓨저가 아니고 흘러나온 공기를 뒤로 빨리 빼주기 위한 진짜 디퓨저가 달려있죠. 그것도 카본으로. 요거 가변 스포일러이고요. 차 빨라지면 위로 올라옵니다. 요것도 카본이야. 오씨. 지금 차의 성능에 비해서 타이어 사이즈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지금 앞쪽이 22인치에 245mm 폭이거든요. 뒤쪽은 200 몇이었지? 285고요. 그래서 앞쪽이 살짝 뒷타이어에 비해서 조금 좁은 감이 있습니다만 스포츠카들이 이런 구성이 많습니다. 무게 비율도 뒤쪽이 뭐 한 58, 앞쪽이 42, 뒤가 살짝 무거운 그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뒷자리 의자처럼 생기긴 했는데 사람 타기에는 솔직히 조금 뭐해요. 공간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 패널 뭔지 궁금하시죠? 요게 윈드 디플렉터입니다. 이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닫을 때는 이거 눌러서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그냥 로마 스파이더의 변신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수로부터. 여러분이 컨버터블 모델들의 탑도요 유행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소프트 탑, 그리고 한동안 하드 탑이었다가 요즘은 다시 소프트 탑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드 탑을 만들 기술이 없어서 소프트 탑을 썼던 거고, 그 뒤로 이제 하드 탑을 써보니까 밀폐감도 좋고 실루엣도 살리기 더 유리하고 여러 면에서 더 좋으니까 하드 탑을 또 한동안 썼는데, 그 사이에 소프트 탑도
그냥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죠. 소프트탑 기술도 좋아졌고 하드탑 못지않게 밀폐력을 챙길 수 있게 되니 요즘은 다시 소프트탑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페라리에서는요, 지금 저 296 GTS만 해도 하드탑이잖아요. 근데 또 로마는 소프트탑을 썼단 말이에요. 요건 페라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되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뭐 그런 차고 낭만을 추구하는 차기 때문에 소프트탑을 달았다. 그리고 전통적인 이유도 있다. 옛날 요 로마 스파이더의 모티브가 된 차들도 다 소프트탑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만한 게 하드탑보다는 소프트탑이 더 뭔가 더 로드스터스럽고요. 더 뚜따하는 맛이 나거든요. 조금 덜 기계 같고 더 낭만적이고요. 자, 이번엔 로마 스파이더입니다. 사실 296 GTS는 나온 지 조금 시간이 됐거든요. 여전히 뭐 당연히 신차인데 얘보다는 더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시승의 주인공은 로마 스파이더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얘는 좀 우아하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달리는 차거든요. 페라리 판매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페라리 오너들도 서킷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평상시에 특히 뭐 주말에 차 없을 때 잠깐 드라이브하는 용으로 쓰고 내가 성공했으니까 나에 대한 보상으로 사가지고 진열해놓고 뭐 이런 게 더 메인이래요. 그렇다 보니 페라리 오너들이 일상에서 이런 페라리의 아름다움, 매력, 하차감 뭐 이런 거 즐기고 싶잖아요. 그럴 때 적합한 차가 로마, 또 그 중에서도 스파이더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그냥 의자에 앉을 때도 할 수 있어요. 공간 훨씬 더 넓고요. 어제 296 GTS는 이 왼쪽 풀레스트 자리가 휠하우스 때문에 좁았거든요. 발이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감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왼쪽 발 공간도 훨씬 넓고요. 시트도 넉넉하고요. 쿠션도 물론 뭐 다른 차들에 비하면 딱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296 GTS의 카본 시트에 비하면 거의 뭐 가정집 소파죠. 훨씬 편해요. 타고 내릴 때도 편해요. 296 GTS는 조금 구겨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일반 세단보다 조금 불편한 정도? 그렇고 시트 포지션도 그렇습니다. 296 GTS보다 조금 높아요. 가장 차이 나는 게 뭐냐? 승차감이거든요. 296 GTS는 이 저속에서 주차장 나갈 때부터 이미 덜덜덜덜 하고 나가요. 물론 뭐 로마 스파이더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정말 고성능차의 하체예요. 근데 296 GTS에 비하면 훨씬 편합니다. 저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고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로크도 훨씬 길어진 거 느껴지고요. 뭔가 요철이 탁 넘어와도 바퀴가 훨씬 더 많이 움직여. 그 속도도요 땅 하고 되게 빠른 시간에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쓱 하고 흡수하는 느낌이 나죠. 저 긴 보닛 아래 들어가 있는 엔진이요, 오랫동안 써온 3.9L V8, 예전에 4년 연속 올해의 엔진상을 받기도 했던 아주 페라리가 즐겨 쓰는 그런 엔진이죠. 뭐 F8이나 다른 차에 들어갔을 때보다는 조금 세팅을 달리하긴 했습니다. 일례로 지금 계기판을 보시더라도 레드존이 7,500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F8의 경우에는 같은 엔진이어도 레드존 한 8,000부터 시작할걸요. 로마는 일상에서 그 최대 RPM일 때 왕 달릴 때 말고 중저속 영역에서 혹은 일상 영역에서 고속도로에서 쭉 크루징할 때 이럴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토크발로 달리기 위한 세팅이라고 볼 수 있죠. 고 RPM 영역대를 좀 깎아놓은 거예요. 여기 마네티노 스위치도 달라요. 얘는 GT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세팅이 컴포트입니다. 다른 뭐 F8이나 296 같은 건 스포츠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얘는 컴포트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승차감도 훨씬 더 좋고요. 자, 오토의 컴포트 아주 순한 세팅입니다. 여기에서도요, 지금 7단이었었거든요. 근데 얘 역시도 가속 페달 한 30 쓱 밟으면 시프트 다운을 안 합니다. 시프트 다운 하지 않고도 RPM 쭉 띄우지 않고도 다른 차들 밟은 것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RPM을 빵 띄워주고 엔진 소리가 확 커지지 않아서 그 감흥이 좀 더할 뿐이지 가속 자체만 놓고 보면 넉넉해요. 다른 페라리에 비해서 로마 스파이더가 약간 뭐 저성능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역시 페라리입니다. 620마력이에요. 킥다운 꼭! 어우씨,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사나운 모드. 자, 스포츠 모드를 놓고요. 매뉴얼 한 다음에 다운. 1단도 넣어? 일부러 제가 고단을 넣고 가속해 볼게요. 6단에서 가속 페달 쭉 밟으면 6단에서 가속 페달 밟아도 속도 높여가는 거 봐봐요. 와, 근데 확실히 덜 맵다. 훨씬 편해요. 296 GTS 대비. 어제 296 GTS는요 탁 넣으면 진짜 이렇게 빨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탁 들어갔거든요.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고 제가 바퀴를 잡고 돌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직관적이었었는데 얘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여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차들보다 빠르긴 합니다만 와, 훨씬 편하다. 휠베이스도요 296은 정말 짧잖아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더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닛도 길고요. 앞쪽에 엔진 있고 296 GTS는 미드십이었고 이런 그 차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핸들링이 다른 것도 있죠. 얘는 이렇게 탁 꺾잖아요. 그러면 앞머리가 들어가고 내 몸이 따라하는 데까지 시간차가 조금 느껴져요. 뭐 지금도 한 80, 90 요 정도 영역까지 실내로 바람이 그렇게 많이 들이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람을 더 맞고 싶다 그러면 여기 요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윈드 디플렉터가 튀어나오죠. 이 윈드실드를 타고 넘어간 바람이 안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 뒤까지 그냥 타고 넘어가겠죠. 안으로 꺾여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차 안에 타 있는 저는 평화로워요. 평화로운 와중에 듣기 좋은 엔진인排기통 소리, 저 뒤쪽에서 절절 끓는 소리 이런 것만 들릴 뿐이지 훨씬 일상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게 편합니다 진짜. 여러분 근데 아무리 로마 스파이더에도 막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냄새. 여기 시골에 오다 보니까 거름 냄새가 지금 확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뉴얼 모드일 때 변속 속도도요 오토에다 놓고 다니면 그냥 8단 DCT 딱 그 느낌이고요. 진짜 이렇게 매뉴얼로 변속할 때 이 속도 보세요. 딸깍 제가 계기판 인서트는 안 넣어드려도 그냥 소리로도 변속했구나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것도 조금 줄이고 일단 가속합니다. 딸깍 업. 자, 감속하면서 다운. 여러분 이 페라리를 타면요 페라리 모델들 중에 가장 편하다고 볼 수 있는 로마 스파이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앉으면 좀 불편합니다. 좁고 수납 공간도 하나도 없고 시트도 막 타이트하고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8.4인치 스크린도요 탑 열잖아요. 그럼 해 비쳤을 때 잘 안 보입니다. 메뉴 구성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참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어렵거든요. 스티어링 휠 멀티펑션 스위치도 다 터치로 바뀌어가지고 계기판 그래픽 바꿀 때도 이거 뭘 눌러야 무슨 기능을 써먹을 수 있는지 한참 쳐다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복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보면 페라리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달리기 시작하면 대체 불가죠. 진짜 달리는데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건 진짜 대체 불가거든요. 독보적인 디자인, 거의 뭐 대체 불가한 진짜 페라리만 줄 수 있는 이런 주행 감성, 그리고 아무나 살 수 없는 가격대까지. 페라리는 페라리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페라리 사고 싶어 하는구나, 드림카로 꼽는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혹시 페라리 중에서 모델 딱 하나만 살 수 있으면 네. 뭐 살 거예요? 하나? 뭐 사지? 쉽지 않은데? 살 수도 없으면서 왜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